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마을에 있는 가게 안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조건 없이 남을 돕는 성향이 있다던데 그 모습을 눈앞에서 실제로 봤던 미국인이 있었고, 미국의 경찰들은 그런 한국인을 보며 고개까지 숙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먼 나라 미국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인 샘 프랭크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대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아주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농사일이라고 하면 평범한 농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농장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농장 전체에 약을 치려면 비행기를 띄워야 할 정도이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농장을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 마초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이었고 육체 노동으로 인해 단련된 신체는 단단했고 듬직했죠. 또 화통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익숙했고 이런 게 진정한 남자라는 생각을 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남자라는 개념이 있다면 진정한 여자라는 개념도 있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할 만한 생각은 아니지만 저는 여자라면 공주처럼 다소곳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어머니는 여자는 꽃이고 남자는 화병이니 꽃은 화병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자는 예쁘게 꾸며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며 자신처럼 길고 윤기 나는 금발머리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여자가 바지를 입는 건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나고 자랐던 환경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마초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해 피부를 그을렸고 몸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까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으로 꼽혔어요. 남자 하면 바로 샘 프랭크였죠.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지는 여학생들도 없었고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데이트를 신청하는 일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럴수록 제 남성미를 어필하기 위해 운동에 열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여학생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덜 떨어진 애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유치한 생각이었죠. 이성에게 인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니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냐며 떼쓰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왜 제가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인기가 사라진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K-팝 동아리라는 존재를 알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여러 동아리를 둘러보는데 생소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K-팝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유독 여학생들이 많길래 이 동아리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보인 건 벽을 빼곡히 덮은 남자들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마초는 온데간데 없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들이 얼굴엔 화장을 하고 서 있었거든요. 저는 K-팝 동아리 회장이라는 여학생에게 한국 남자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었는데 저도 어렴풋이 들어본 이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을 뿐더러 이렇게 예쁘장한 계집애처럼 생긴 남자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에게 열광하는 여학생들이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죠.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이 저희 대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가수들의 열풍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남성성을 다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고로 남자란 여자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할 것처럼 보였고 저의 주먹 한 방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듯 보였거든요. 제 마음은 점점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초, 중, 고 시절을 통틀어서 모든 여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제 앞길을 막는 존재가 한국 가수라는 걸 알게 되자 한국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진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혐오하던 한국 가수들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던 한 유학생 정민이라는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한국인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뭐야, 저 예쁘장하게 생긴 건 기집애도 아니고 꼴보기 싫게도 생겼네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제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은 이미 그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에게 반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더 기막힌 건 저와 같은 남자들이면 다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들도 여자애들과 비슷했습니다.
미국 특유의 마초 문화는 미국의 모든 남자들에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기에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선크림 바르는 것도 놀림거리가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남자들이 얼굴에 화장질을 하고 있으니 꼴 보기 싫었던 거죠. 백인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크림조차 못 바르게 하는 문화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초 문화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한국 가수들처럼 예쁘장한 남자를 동경하는 문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에게 눈길이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은 배우 같았어요. 제가 봤던 한국 가수들은 전부 깡말라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몸이 다부지더라고요. 하지만 정민에게도 흠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생긴 남자는 까탈스럽고 자기밖에 모를 거라고 예상한 거죠. 자기 몸도 못 지킬 것 같은 남자가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는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정민과 함께 조별 과제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정민이는 시종일관 매너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를 외치며 신사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영국인 학생보다 더 매너가 있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여자의 의자를 빼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또 그렇게 할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상남자 마초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민이는 여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네줄 때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뚜껑을 따서 여학생이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해주었죠. 마초스러운 남자는 여자의 기분을 세세하게 살피는 섬세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민이의 이런 행동 덕에 그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갔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점점 잊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부끄럽지만 여자 문제였습니다. 제가 입학 때부터 마음에 들어 했던 여학생이 정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제가 수십 번 데이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안 주던 여학생이 한국인 정민을 보면서 얼굴을 붉히다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학생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굴면서 왜 저 별 볼 일도 없는 계집애 같이 생긴 후진국인 한국 남자한테 관심을 주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그 여학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너 미친 거 아니니? 또 정민이가 뭐 어때서 그래? 쓸데없이 힘자랑만 하는 너네들보다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정민이 같은 한국 남자가 훨씬 좋아.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우락부락한 너보다 얄팍한 한국인이 훨씬 나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양인은 서양인들끼리 만나야 돼. 제가 아시안 중에서 좀 잘생긴 편이라고 치자. 그런데 다른 아시안들도 그럴 것 같아? 학교 앞에 초밥집 사장 봐봐. 그 사람 일본인 아냐? 봐봐, 웬만한 여자들보다도 작잖아. 한국은 아예 경제적으로나 남자들의 피지컬적으로나 다 우리 서양의 발끝도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사실 이런 식으로 다른 인종을 무시하는 행동은 미국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미국 사회에서 배척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거나 퇴학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심각한 일이죠. 그 일을 제가 했던 거예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죠. 물론 일본인이 키가 작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 여학생 앞에서만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우리 대학은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학교의 단호한 입장이 또 한 번 공식적으로 선언됐습니다. 저는 심하면 퇴학까지 각오했어요. 최근에 인종차별로 인해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민이 저를 변호하며 나섰기 때문이었어요. 정민은 여학생과 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게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 여학생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정민 너만 괜찮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정민이는 학교 앞 일본인 초밥집 사장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조차 문제 삼지 않겠다는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솔직히 여학생이라면 몰라도 그 일본인 사장을 설득할 수 있으리란 건 예상도 못했어요. 정민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정민이 되려 저를 도와준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무릎 꿇고 빈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냐는 거였죠.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역시 정민이라면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정민이 미국 남자애들에 비해 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실제로 정민과 대화를 나눠보면 내면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게 되고 끌리는 거야. 게다가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면 더더욱. 너는 조별 과제도 했었다면서 그것도 몰랐던 거야? 대체 정민이는 어떻게 다른 학생들을 구워 삶은 건지 모든 학생들이 정민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글쎄 정민이가 이번에도 전체 수석을 했어. 그리고 차석도 한국인이래. 세상에 한국인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모든 한국인들이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 저는 정민이 심지어 공부조차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초는 나가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앉아서 공부하는 건 영 마초답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장학금이 없어도 부모님 돈으로 충분히 등록금을 낼 수 있었으니 성적에 미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부모님이 대농장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 일을 물려받을 거라서 관련 학과에 특채로 들어간 거라 애당초 제가 다니던 대학에 공부로 들어간 게 아니기도 했습니다. 정민은 공부에서조차 저보다 월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인들이 저를 포함한 미국인들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정민은 무려 한 학기 반을 조기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4학년까지 다녀야 하는데 2년 반 만에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조기 졸업은 단순히 수업만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성적을 넘겨야만 가능한데 그 일정 성적이라는 게 평균 점수보다 높아야 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습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조기 졸업을 하면서 전액 장학금을 받냐와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에 대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하더라고요. 정민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다음 유학을 온 것이었습니다. 정민이 조기 졸업을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늦어진 학업을 빠르게 마치려는 것이었죠. 군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공부를 1년 6개월이나 빨리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 1년 6개월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 미국은 의무 복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민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정민은 한국의 의무 복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군대에서의 경험은 저를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멋진 말로 모두의 심금을 울렸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민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자신을 무시했던 저를 위해 여학생과 초밥집 사장님을 설득해 줬을 때였고, 공부도 잘하는데 정신력까지 단단한 모습을 보면서 정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굳어졌던 거죠. 저는 이후로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한국 남자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연예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그런 외모를 갖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운동도 저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초 스타일의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정민이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악인 전이라는 영화였어요. 조직 보스인 남자와 형사가 범죄자를 쫓는 내용인데 그 조직 보스인 남자의 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그가 보여주는 액션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류의 액션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영화의 액션하면 홍콩 영화밖에 몰랐는데 한국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배우의 이름은 마동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리우드 영화인 이터널스의 히어로로 등장한 적이 있더라고요. 워낙 인상 깊었던 배우라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배우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그건 확실하다니까. 연쇄살인범. 본인이 직접 출연한다고 해서 빨리 그 영화가 개봉돼서 미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정민과 함께 한국 식당을 돌아다니며 일명 맛집 탐방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더라고요. 또 진심인 만큼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저는 집에서도 한식을 해먹을 정도로 한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분명히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정민은 살이 안 찌고 저만 살이 찌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에 매진해야 몸이 유지가 될 정도였죠. 그런데 정민은 별 운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살도 안 찌니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민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대체 왜 너만 살이 안 찌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정민은 웃으면서 너 그거 몰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나 태권도 다니고 있었거든. 운동 매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머리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태권도라는 운동이 있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스포츠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 운동이 운동량이 많은가? 궁금해하자 정민은 저를 데리고 자기가 운동을 한다는 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태권도장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미트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로 미트를 차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퍽퍽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멀찍이서 보는데도 와, 저거 맞으면 갈비뼈 서너 대는 그냥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정민은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도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정민에게 반한 여학생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하얀 도복에 검은색 띠를 두르고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검은 띠라니 제가 태권도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검은 띠가 가장 높은 레벨의 단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마스터라는 거죠. 정민은 가볍게 몸을 풀더니 도장 끝에서 가운데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공중에서 무려 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깃털처럼 가볍게 착지하더니 씩 웃으면서 저를 돌아봤죠. 무슨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저는 공중에서 저렇게 도는 사람을 체조 선수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민은 이제 몸이 다 풀렸으니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몸풀기였다고? 저는 절대 못할 동작이었어요. 제가 몸이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전부 근육이고 근육을 키우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술에는 젬병입니다. 또 마초마초 거렸지만 실제로 누군가와 주먹 다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정민이 보여주었던 겨루기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아마 링 위에 올라가자마자 거꾸로 처박혀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덩치만 크지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며 무시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개미 한 마리 못 죽여봤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는 엄청난 파워로 미트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와, 정민이한테 절대 까불면 안 되겠다. 저는 이날 정민을 통해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함께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정민은 검은 띠인데 저는 흰 띠인 점에서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태권도 정신에 따르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무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신 수양도 태권도 수련의 한 종류라는 점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수련에 매진했어요. 운동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보였는데 한 번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헐떡이고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저희 동네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정민은 운동을 마치면 항상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를 삽니다. 그런데 멀리서 본 슈퍼마켓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따라 일찍 닫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아니었어요. 정민은 평소에 웃는 얼굴을 거둔 채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죠. 정민아, 왜 그래? 아니, 뭔가 좀 이상해서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해 보이지 않아? 에이, 뭐 그냥 깜빡하고 불을 다 못 끈 거겠지? 아니야. 잘 봐봐.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정민은 뭔가에 홀린 듯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안에서 여성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저보다 한참 앞서 있던 정민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했어요. 미국에서는 비명 소리가 나도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와 관련 없는 일이니까 굳이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신고조차 안 하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냥 신고만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가 총이라도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 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가게 안에서 정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쌤, 빨리 들어와서 도와줘. 얼른. 저는 정신을 번뜩 차리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에 들어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던 정민은 한 남자를 몸으로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보던 가게의 여직원이 몸을 웅크린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었죠. 저는 그 남자가 여직원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고 정민을 도와 그 남자의 사지를 압박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잡혀갔습니다. 저희에게 상황을 묻던 경찰관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일을 했다며 칭찬함과 동시에 저희의 무모함을 걱정하기도 했어요.
총기가 있었다면 여러분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위험에 닥친 여성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죠.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경찰관은 한국인 정민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 드물게 정의로운 분이시네요. 한국인이시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저는 정민이를 원래도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남자가 여직원을 압박하고 있는 걸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정민의 자세는 태권도의 자기 방어 기술이었어요. 그걸 실제 상황에서 써먹었다는 건 정민이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태권도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무술인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민은 태권도 4단이에요. 실제로 이 정도면 선수급이고 태권도장 사범으로 지도자를 해도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체력 증진과 정신 수양을 위해 태권도에 보낸다고 하던데 어렸을 때부터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제압하는 게 가능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매사에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도 태권도 정신 덕분이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권투한답시고 까부는 애들은 자신들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복싱을 하는 애들이 길 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된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권도 유단자들이 누군가를 해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시비가 붙으면 사실 그냥 자리를 피해버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망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내가 쓴 태권도 기술에 그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건 원치 않거든.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를 맞게 되면 치명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정민의 말에 100번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가 전 세계 무술 중에서 발차기가 가장 강력하다는 건 이미 실험 결과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날 이후 정민은 완전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정민이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죠. 당시의 상황을 묻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저였다면 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뭐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라고 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정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당시의 일을 물으며 대단하다 엄지를 치켜 올리면 정민이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구라도 했을 일이에요. 저는 마침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푼다던데 실제로 한국인이었던 정민이는 겸손함을 넘어 사려 깊은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또 이런 말도 했었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피해를 입은 여성분의 상처를 헤집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행동이 주목받기보다는 이런 일을 겪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 이 얘기를 들은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 땅에 몇이나 될까요? 정민은 반항하는 가해자가 차고 있던 날카로운 반지에 팔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6바늘을 꿰맬 정도로 상처가 작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민은 이 또한 비밀로 붙여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목받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는 그런 정민이를 보며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몸도 단련되었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맑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겸손의 미덕을 배웠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뽐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약자를 배려하되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을 생색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학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생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여학생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를 보고 알았다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애써 마초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던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지금의 저는 사랑도 잡고 건강도 잡고 삐뚤어진 관념조차도 바로잡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유학을 왔던 정민이와의 만남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지금의 모습처럼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아직도 잘못된 남자다움에 매몰되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얕잡아보고 있었겠죠.
이런 제게 깨달음을 갖게 해준 정민이에게 너무 고맙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태권도에게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마추어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데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는 방학에 맞추어서 정민이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하길래 제가 가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니까 정민이는 밝게 웃더니 여자친구와 함께 저희를 자신의 고국인 한국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정민이라는 단 한 사람의 영향력과 존재가 우리 미국에서 이 정도인데 정민이 같은 사람들이 지천에 널린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남성들은 마초? 이런 그런 게 강하게 있는 모양이네요.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하튼 우리 한국인 정민 씨와의 우정을 늘 응원할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